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몸속에 있는 불, 그 몸속에 있는 불을 다 가지고 계셨던 세종대왕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해결책으로 영조왕이 즐겨 드셨던 탕평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을 펼치시기 위해서 대소신료들에게 탕평채 음식을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양한 그 재료들이 아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도 여러분들의 많은 그 탤런트를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함께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훌륭한 정치를 해보자 해서 탕평책을 이제 영조왕이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제 합당한 그 음식의 이름이 이제 탕평채인데요. 그 탕평채의 그 재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난번에 제가 녹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두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탕평채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음식이 녹두묵입니다. 여러분 녹두묵 다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녹두묵을 만드는 그 숙주 혹은 이제 녹두 콩으로 만들고요. 나물을 주로 이제 숙주나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육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콩으로 만든 고기, 버섯, 그 다음에 황백지단, 이제 계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근, 오이, 미나리, 김. 이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가지가 어떻게 이제 훌륭한 건강식품, 몸속에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불을 끄는 건강식품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녹두를 보시면 이렇게 한 컵 안에 들어있는 이제 칼로리를 보시면 약 200g 정도 되는데요. 212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0.8g 정도고 단백질은 14.2g,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38.7g, 그리고 여러분들 배변의 변비 예방에 아주 중요한 섬유질이 15.4g이나 있고요.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엽산이 80%, 하루에 드셔야 될 엽산의 80%가 한 컵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두묵을 뭐 한 컵 정도 드시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다 섭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망가니스, 매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B 종류, B 콤플렉스, 그 다음에 철분, 그리고 카퍼 그러면 이제 굴인데요. 이 모든 것이 꽤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포타시움이 들어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포타시움. 그 다음에 징크는 잇몸이나 피부를 낫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을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100%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당을 감소시켜서 당뇨병이 이제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듬뿍 들어있고 여기 보면 셀레늄까지 들어있는데 셀레늄은 이제 브라질 넛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항암제죠. 그래서 사실 숙주나물 하면은 잘 변한다고 숙주나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잘 변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물질들을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소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은 변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산소나 그 다음에 이런 박테리아가 많은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녹두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암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 몸속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해독이 되고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타캐로틴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고단백질이고 그 안에 특별히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저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듬뿍 들어있어서 굉장한
건강식품이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탕평채의 그 핵심이 이제 이 녹두로 만든 그 녹두 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타 캐로틴 말고도 바이텍신이라는 게 있고 아이소바이텍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역할을 해서 염증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탁월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녹두묵입니다. 아니면 녹두로 만든 모든 음식도 숙주나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이제 버섯인데요. 버섯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버섯은 굉장한 그 약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버섯 중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버섯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채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채소 같이 뜯어서 먹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곰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에 좋은 유산균과 같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곰팡이입니다. 근데 곰팡이가 먹기도 좋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이제 약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약과 같은 효능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는 버섯은 무슨 버섯일까요? 이 버섯은 표고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버섯, 이 버섯은 영지버섯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버섯. 이 세 가지 버섯 흔히들 많이 들으셨던 버섯인데요. 이 버섯의 효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안에는 그 렌테닌이라는 그 특별한 그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렌테닌이라는 것은 세포가 특별히 암세포가 자멸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 자멸 효과가 있어요. 영어로는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이 apoptosis. apo라는 것은 away라는 뜻이고요. tosis라는 것은 fal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항암제가 렌테닌이에요. 렌테닌이라는 건데 이 렌테닌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렌테닌이 바로 표고버섯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표고버섯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탕평채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롤을 만드실 때 다른 거보다는 이 표고버섯을 잘 이 나물로 이렇게 요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탕평채에 집어넣어서 이제 싸서 드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지버섯. 영지버섯은 인터루킨 1, 2가 있는데 이 인터루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가 있을 때 그냥 암세포 하나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니까 암덩어리가 생기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지버섯의 역할인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독도 해주고 진통도 해주고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항암제에다가 그 다음에 간을 도와주는 해독 역할 그리고 진통제 역할하고 항염 효과를 있으니까 이게 아스피린 같은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피린과 타일러놀과 같은 효과. 더 정확한 것은 에드빌, 그렇죠? 에드빌이나 모트린, 그렇죠? 그것 에드빌이나 모트린의 그 일반적인 그 화학명은 아이뷰프로펜, 그렇죠? 아이뷰프로펜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버섯. 그래서 이것이 표고버섯이고요. 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지버섯은 이것은 아이뷰프로펜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니까 이브프로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뷰프로펜이라는 항염제, 진통제 그리고 또 암을 억제해주는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영지버섯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무슨 버섯이 있을까요? 저 버섯은 상황버섯인데
이 상황버섯은 참 신기한 버섯이에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가 하면은 야 이게 암세포다라고 명찰을 딱 붙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그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적인지 친구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랐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들도 나한테 이거 아군이 되는 사람인지 적군이 되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는 이게 무장 공비인지 간첩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버섯을 드시면은 이거는 암이다라고 명찰을 딱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면역체가 딱 가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황버섯입니다. 그래서 CR3나 베이타 글루켄이라는 그 명찰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세 번째는 상황버섯인데 이 상황버섯이 해주는 것은 특별히 적군 암세포에게 명찰을 달아준다. 암세포에게 명찰을 달아주면 우리의 면역체가 우리의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니까 표고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다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상황버섯이 좋다 그러면 상황버섯만 해 드시고 또 영지버섯이 좋다 그러면 영지버섯만 해 드시고 또 표고버섯이 좋다 그러면 표고버섯만 잔뜩 드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도 버섯도 어떻게 해요? 탕평체예요. 다양하게 드세요. 물론 독버섯은 피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팽이버섯, 셀레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쫙 드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은 그 역할을 하는지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만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도 사람들도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mushroom shield for the cancer hit. 그러니까 이제 암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보호막이 되는 방패가 되는 이 머쉬룸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 버섯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 버섯을 딱 보여줬는데 이 버섯이 뭐같이 생겼습니까? 여기 영지버섯이죠. 그래서 영지버섯에 대한 기사가 쫙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버섯입니다. 탕평체에 들어있는 그 재료를 보면 당근, 오이, 미나리가 있는데요. 여기 당근, 오이, 미나리 이렇게 지금 아니면 미나리, 당근, 여기 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씻어서 온 장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통합적으로 항상 당근, 오이, 미나리는 함께 쓰시면은 베이타 캐로틴이 듬뿍 들어 있어서 해독하는데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몸이 찌뿌드둥하게 아프고 그냥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다리가 무겁다. 또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손이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다리가 무겁다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디톡스를 한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특별한 요법을 쓰는데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 TV를 통해서 보시는 유튜브 말고 TV를 통해서 보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마 70 이상이 되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냐 하면 여러분들의 한 2주, 3주 동안 음식 칼로리를 확 줄이시면은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몸은 좀 가벼워지는 듯 하는데 혈관은 아마 디톡스를 하거나 금식을 하면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안 먹으니까 이상한 물질을 먹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었다가 그것을 그냥 중단하니까 혈액은 깨끗해집니다, 확실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근육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7, 80도 정도 되는 분들이 근육이 빠졌을 때 그 근육을 다시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세,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분들의 그 디톡스는 음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디톡스를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당근, 오이, 미나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하시면은 매일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근육의 그 양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피를 맑게 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무거운 것을 가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저녁 때는 그냥 당근, 오이, 미나리만 여러분들이 드셔도 됩니다. 탕평채로 만들면은 정말 더 보암직스럽고 맛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김이에요. 김이 될 수도 있고 파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평채를 이제 그 위에다가 김이나 파래를 뿌려서 드실 수도 있고 그렇죠? 말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김밥 같이. 그래서 이것을 말아서 드시면 되는데 이제 이 김은 해독 효과가 강하고 항암, 항염, 그 다음에 비타민, 영양 이러한 것들이 듬뿍 들어있어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나오는 김을 보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이미 기름에 바르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당장 밀봉된 것을 바로바로 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산화가 되고 사실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이 다 이제 산화된 상태로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큰 느낌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산화된 음식을 드시고 또 짠 음식, 사실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역시 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살짝 구워가지고 이제 살짝 굽든지 살짝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구우셔가지고 그 탕평채를 말아서 드시면은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은 매일 김을 드시게 되면 해독 효과, 항암 효과, 그 다음에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타민, 특별히 이제 우리 채소를 주로 이제 하시는 그 채식 애호가들, 그러니까 100% 비건들,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은 사실 B12,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 한 장이나 김 두 장 정도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B12가 어느 정도 섭취되는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평채를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보기도 좋죠. 김은 여기 있지 않은데 김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하나마다 그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살리고 그것을 김으로 탁 싸가지고 드시면 맛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그 계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란 하면은 이제 채식은 아니고 육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채식가들도 ovo lacto vegetarian, 그래서 이제 계란은 먹고 그다음에 우유는 계란하고 우유는 먹는 그러한 이제 채식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채식을 하더라도 계란하고 우유 정도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계란도 그렇고 그리고 우유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몸에 이제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수만 마리씩 이제 닭들이 이제 그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항생제하고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서 이제 그 닭이 이제 그 알을 낳게 되면 그 계란도 그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는 물론 계란도 이제는 먹지 못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올게닉, 그렇죠? 이제 풀어서 키운 닭, 그래서 주사를 놓지 않고 풀어서 키운 닭의 그 계란을 드실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실 그 우유 속에 우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우유산이 있거든요. 랙토스라는 우유당이 있는데 그 당을 분해하는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랙토스 인톨러런트라는 표현을 미국에서는 써요. 그래서 그 젖당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화불량 같은 그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차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유보다는 이제 두유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뭐 2잔 이상 마시는 그 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자료로는 그 특별히 이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여 년 동안, 또 어떤 간호사들은 20여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우유를 2잔 이상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그 뼈의 그 밀도가 오히려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골절률이 더 증가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버드 연구인데요. 7만 2천 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유를 과하게, 우유도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칼슘이 들어있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육류 단백질 때문에 뼈를 오히려 더 약하게 하고 골절률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유기농 계란을 구하실 수 있다면 황백지단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농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이제 콩고기로 대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식단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드시면 어떨까? 매일 드실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근데 꼭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녹두묵이나 숙주나 콩고기나 버섯이나 뭐 당근, 오이, 미나리 이러한 것들을 다른 모양으로 뭐 무쳐서도 드시고 나물로 따로 해서 드셔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 어제 녹두묵을 먹었다 그러면 내일은 숙주나물을 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콩고기도 좀 드시고 버섯도 드시고 당근, 뭐 오이, 미나리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쳐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그 건강 효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탕평채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 서경이라는 중국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라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 말이 좀 발음하기가 좀 탕탕평평 이럴 수 있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조금 이게 혀가 꼬이기도 하는데요. 무편무당, 편 가르지 않고 당을 가르지 않으면 왕의 길이 탕탕하고, 그렇죠? 무당무편 같은 말이죠. 당이 없고 편이 없으면 또 왕의 길이 평평하고 넓다. 그래서 단단하고 넓은 그러한 그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편 가르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편식이라고 썼는데, 식사를 하는 것도 딱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 편식이잖아요. 채소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육식에 있어서 꼭 육식만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은 섭취하지 않게 되면은 몸에도 탈이 나고, 또 대인 관계에 있어도 딱 한 사람 몇 사람만 딱 정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게 되면은 사회생활에도 탈이 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음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다양하게 무지개 빛깔을 우리가 섭취하고 또 무지개 빛깔의 사람들을, 그래서 성격이 무지개 빛깔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종도 무지개 빛깔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성격도 다양한 무지개 빛깔의 사람들을 이것은 다양한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지기보다는 배울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도 훌륭한 탕평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탕평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탕평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건강, 우리 몸속에 있는 불을 끄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